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연애의 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를 못하고 있는 방송쟁이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고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그때 그 사건. 네. 어제 것도 많이 괜찮았어요. 다음 편이 빨리 듣고 싶다라는 반응들이 그렇죠. 굉장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는 사실 그냥 라이트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냥 뭐 가토라는 애가 있는데 남의 기사 베껴 썼다가 된통 당했는데 조금 억울해 보인다. 네. 쟤를 저렇게까지 띄워줄 일은 아닌데 그렇죠. 결국은 무죄 받았다. 다만 그 사건의 트리거가 되어 있는 밑밥 정윤회란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 정윤회라는 사람이 오르는 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글, 네. 그거에 저렇게 민감하게 난리법석을 떨었는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누가 떨었는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가토가 이제 첫 재판을 받던 그 시기에 세계일보에서 이제 빵 특종이 하나 나오면서 네. 정윤회가 비선 실사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그때는 사실 이제 헛다리 짚은 기사이기는 한데 진짜 비선 실세는 따로 있었지만 네. 어쨌든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이제 그 기사가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처리했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는가? 정윤회란 이름에 어떻게 거품을 물고 반응했는가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전편, 후편 이렇게 네. 상하로 둘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윤회 문건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쭉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게 맥을 꿰가지고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파편적으로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부분 내가 듣고 봤던 뉴스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쭉 하나로 뭐 이어지는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지금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뉴스들의 핵심에 사실은 그 뿌리를 찾아오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시면 오늘 바로 보실 수 있는 뉴스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그걸 들고 날랐던 3명의 문고리 3인방과 그리고 정윤회, 최순실이라는 존재와 그들의 히스토리를 모르면 약간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근데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교보제가 될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재밌게 들어주시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유와 엠팍 파리쿡. 그렇지. 야, 아니 이거를 돈 받고 네. 뭐 나쁜 의도로 네. 국정원에서 사람들이 댓글도 달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뭐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짜 뉴스도 아닌데. 그렇죠. 네. 좀 진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뭔가 괜찮다 싶으시면 소문을 좀 내주세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왜냐면 저희가 뭐 자체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네. 뭐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낙검수 시즌 2 열었는데도 신경도 안 쓰거든요. 아이 몰라.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약간 이러고 그냥 올리고 네. 전혀 마케팅 이런 거 안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요. 이게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버텨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듣고 뭐 사항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한겨레 김정필 기자와 함께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프로쇼 오리지널 그때 그 사건 한겨레 김정필 기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겨레 김정필입니다. 진중하시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토지국장이 어떻게 황당하게 처리가 됐는가를 이제 살펴봤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계시거나 이때 보도가 뉴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로 통일된 메시지 같지가 않았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지 싶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막 얘기가 나오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언론의 전략이지 않았나. 그렇죠. 뭐 봐도 뭔 소리야 저게. 네. 네. 그게 뭐 청와대의 그런 뭐 노림수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저기 전선을 막 흐트러뜨려서 네. 자연스럽게 묻히게. 그래서 내용이 문제라는 건지 국정농단에 정의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보면은 그건 다 찌라시고 문건을 노출한 사람을 막 조지고 있고 뭐야 이거는. 그래서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 네. 이게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정리가 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네.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24일 날 보도를 하나 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 청와대가 정윤회에 대해서 감찰을 막 하다가 갑자기 석연찮게 중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취지는 정윤회가 비선실세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감찰이 진행되다가 멈췄다.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일면 왼쪽 사이드에다가 씁니다. 그랬더니 다른 언론이 안 받았어요. 뭐지? 네. 막 이랬죠. 뭐지고? 네. 덜컥 받아가지고 쓰기는 쉽지 않은 기사기는 해요. 자기들이 이제 확보한 취재한 걸로 단독 기사를 한 거니까 딱 떨어지는 팩트가 아니면 이런 내밀한 소스가 필요한 거는 바로 받아쓰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 막 이렇게 키워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일보 혼자서 이제 계속 보도를 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가토가 재판을 받아요.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다시 또 등장을 하는군요. 11월 27일 날 가토가 첫 재판을 받으면서 뭔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사라집니다. 네. 그러다가 11월 28일 날 금요일 날 세계일보가 문건을 공개하죠. 정윤회가 비선실세가 맞다라는 취지에 굉장히 털어가지고 막 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사를 씁니다. 그랬더니 이날 청와대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세계일보 기자를 포함해가지고 사장까지 6명을 직접 검찰에다 고소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28일 날 세계일보 일면을 보고 있는데 야마가 이거네요.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네. 저것도 사실은 너무 단정적으로 제목을 단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청와대가 이제 직접 고소를 하니까 전 언론이 전부 다 이제 이 주간에는 방송 뉴스들을 보면 기사가 별로 없어요. 이 세계일보 관련해가지고는 기사가 없는데 전 언론이 다 받아서 씁니다. 근데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기사들을 쓰고 JTBC만 유일하게 이 뒤에다가 그 문건에 있었던 세계일보가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보니까 이걸 조사했던 사람이 원대복귀가 됐던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권 반응까지 붙여가지고 공방으로 세 꼭지를 달아가지고 쓰고요.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더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방송기사들은 전부 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그냥 청와대 입장 정리해서 쭉 한 꼭지로 하고 털고 지나가거든요.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문건을 입수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낭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의혹을 받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의혹을 제기한 세계일보를 고소했습니다. 현 정권의 숨은 실세로 알려져 왔죠. 정윤회 씨. 그런데 정 씨가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한 신문사가 제기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지난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과거 박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 대선 캠프 핵심 실무진 등과 서울 모처에서 매달 2번씩 만나 청와대 인사 등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직 비서관 3명의 실명이 적혔고 모임에 참석한 10명은 중국 후한말, 권력을 휘두른 황관들, 십상시로 표현됐습니다. 정 씨는 이들에게 시중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를 동원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여론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은 감찰보고서가 아니며 지금은 경찰로 복귀한 해당 행정관이 근거 없는 얘기들을 모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문건에는 정보 유포를 지시하기도 한다 함, 유포를 지시하였다 함 등의 간접 화법이 쓰였으며 이 내용은 당시 김기춘 실장에게 구두로 보고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론된 청와대 비서관 등 8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발행인과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야당은 비선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문건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 보도가 나고 얼마 있다가였나요? 당일이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프레임을 완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세계일보가 가리킨 거는 이제 정윤회 씨의 어떤 국정 개입 의혹,
비선 실세. 이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프레임을 바꾼 게 문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뭐 국기문란 행위다. 그래서 이제 문건 유출로 이제 프레임을 완전 바꿔버리죠. 그렇죠. 그 프레임을 바꾸는 게 주말 동안에 열심히 회의를 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세계일보가 기사를 썼지만 대응하지 않다가 쭉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금요일날 청와대가 직접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기사 쓴 기자들을 검찰에다가 고소를 하는 일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난 시간에 가토가 기사나 사설을 썼다고 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직접 고소고발을 당하는 예는 흔치 않았다. 쉽지 않죠. 아니, 언중이 제소를 걸거나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아니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뭐 팩트하고 전혀 달라서 이걸 뭐 개인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는데 청와대가 직접 6명을 검찰에다가 고소했거든요. 그 흔치 않은 일이 같은 정윤회 문건으로 또 한 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 빨리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사후적으로 보면 이제 최순실 씨가 뭐 잠깐 그 얘기만 하면 청와대가 얼마나 저 보도에 대해서 좀 알러지 반응을 보였냐면 나중에 최순실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래요. 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세계일보 보도 전까지 정호성 비서관 통해가지고 수시로 뭐 보고 문건 자기가 챙기고 이러다가 저 보도가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만하자. 네, 당분간 중단하자.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원래 G메일을 같이 썼거든요. 정호성 비서관이랑 최순실 씨랑. 근데 그러다가 저 세계일보 보도가 나는 순간 박 대통령이 좀 조심하자 해가지고 G메일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대포폰을 씁니다. 저는 정말 살다 대통령이 비선 실세 그리고 자기 비서관하고 대포폰을 쓴 이게 국정 운영하는 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럴 정도로 저 보도에 굉장히 민감해했고 그 당연히 이제 그것 때문에 기자들 뭐 검찰로 이제 그쪽 프레임으로 모신 거죠. 기자들을.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거냐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세계일보가 문건을 가지고 단독 기사를 썼는데 이걸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뭉치다가 세계일보가 더 센 걸 쓰니까 안 되겠어서 청와대가 직접 고소를 하고 그래서 그걸로 막 이제 일이 시끄럽게 커진 건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세계일보에서 왜 문건을 저렇게 가지고 쓴 거냐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한 번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꽤 오래 전에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문건을 차곡차곡 받아가지고 기사를 조금씩 썼던 거거든요. 준비를 오래 했던 기사인 거네요. 정윤회 문건을 좀 큰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게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링 위에 양쪽에 두 상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에는 3인방, 문고리 3인방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데 어떤 검찰 관계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거는 권력투쟁의 산물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뭐 교체설 뭐 이런 게 그 전해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동욱 총장 문제라든가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거 처리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책임론을 물어서 김기춘 실장의 교체설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김기춘 실장은 사실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놈들이 내가 자꾸 나간다고 퍼뜨릴까. 이 3인방으로 이제 의심을 한 거죠. 문고리 3인방이 뒤에서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링 위에 이제 양쪽 사이드에 이제 그 3인방과 김기춘 실장이 있는데 3대1로 싸움은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그 밑에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조홍천 당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박관천 경정, 이 두 명을 이제 같이 링 위에 올립니다. 3대3을 해보자, 우리. 처음에 이제 그 씨름할 때 좀 삿바 싸움을 하잖아요. 좀 한번 저쪽 힘을 보는 거죠. 조금 힘겨루기를 좀 해보니까 그립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겠다. 그러는 찰나에 이제 김기춘 실장 쪽에서 조홍천 뭐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박관천 경정 통해서 이제 정윤회 씨가 3인방 통해서 국정에 개입한다. 뭐 이런 문건이 좀 생산이 계속돼요. 그렇게 생산된 문건이 연초부터 세계일보 쪽에 이제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이고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때문에 수사가 한참 막 시작이 되고 6월 달에 지난달에 저희가 정리해드린 대로 2013년 6월 달에 그 난리가 나면서 결국에는 9월 달에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최동욱 총장을
9월 말에 쫓아내잖아요. 날리고. 근데 이제 쫓아낸 것을 보면서 부자연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 여론이 많이 일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건 너무 공작 정치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점에 있는 거를 김기춘 실장을 꼽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양반 그렇죠. 옛날에 하던 짓 그대로 또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쫓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여기저기서 하는데 그게 증권가 찌라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곧 나간다더라. 곧 정리를 할 거라더라.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입장에서는 빡칠 거 아닙니까? 나가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괜찮은데 지금 나랑 VIP랑 관계가 네.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응천 비서관한테 지시를 하죠. 야 이거 좀 찾아봐라. 누가 이런 얘기를 도대체 하는 거냐? 네. 2013년도 11월 달에 주간지 2군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교체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상당히 그럴듯하게 네. 예, 잘 쓴 기사예요. 이게 찌라시만 도는 게 아니라 네. 기사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 대노해가지고 그리고는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김기춘 실장이 교체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춘이 이제 경로를 한 거예요. 지난달에 주간지에 나왔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신문에 이게 똑하니 나오니까 이게 소문이 돌다 이제는 언론에까지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공작 정치에 능하신 분이라서 네. 굉장히 촉이 좋으시잖아요. 이거 어떤 놈들이 일부러 네. 군불 떼는구나 이거. 그렇죠. 네. 감을 뒤에서 잡은 지금 거죠. 작업하는구나라는 네. 거를 본인이 알고 경로를 해가지고 조응천을 불러요. 그래서 조응천한테 찾아봐라고 시키니까 조응천은 이제 시키니까 그래요? 그럼 찾아봅시다 해서 자기 밑에 있던 박관천 경정이라는 네. 사람한테 그 퉁퉁한 양반. 그렇죠. 네. 찾아봐라. 그랬더니 박관천 경정은 이 사정 업무에만 13년 정도를 근무한 베테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생활 한 20년 동안에 정보 업무 뭐 이런 걸 하는데 청와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정 업무 관련된 걸 굉장히 오래 했어요. 양반이 한 번 털면 안 나오는 거 없겠네요. 그러니까 정보 쪽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발군의 실력을 그렇죠. 이 양반이 어쨌든 정보를 쫙 모아보니까 네. 거의 뭐 지금 이 사람이 얘기 안 하는 것도 상당히 있으니까 네. 전모를 꽤 많이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순실을 포함해서 쭉 보고서를 썼는데 이걸 보니까 큰일 나겠는 거야. 이거. 조응천이 야 이거를 아무리 사실이지만 네. 이거를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하면 이건 영린이다.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톤 다운 해가지고 네. 한번 보고를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가서 고쳐오죠. 그렇게 고치기를 8번을 고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3페이지를 꽉 썼던 보고서가 네. 나중에 1페이지하고 한 3분의 2 정도 그렇게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 40%를 날리고 표현도 굉장히 이제 순화하고 거죠. 예. 네. 최순실을 빼버리고 그 날라간 40%가 지금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라고 파악되는 일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상당 부분 네.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네. 박관천 경정이 당시에 경찰로 복귀를 했었나요? 그 승진이 안 됐었죠. 총경 승진이. 그리고 조응천 비서관이 2014년 4월인가 5월에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링 위에서 3인방하고의 이제 뭐 3인방 쪽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겠죠. 김기춘이 우리 뒤를 캐고 다닌다. 뭐,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대3으로 붙다가 네. 박관천, 조응천 둘은 이제 링 밖으로 나간 거죠. 아, 그러면서 문건이 이제 그런 동기로 인해서 네.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월 6일 날 일간지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경로해가지고 찾아봐 시켰는데 딱 10일 만에 박관천이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조응천한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데스킹을 쭉 보면서 요거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응천이 이제 보고를 하려고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냐면 홍경식이었어요. 그래서 홍경식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합니다. 내용인즉슨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가지고 한 10명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김기춘 실장이 이렇게 좀 나간다는 요거를 좀 하는 것 같다. 조응천이 보고하는 민정수석. 네. 민정수석은 김기춘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라인이 그렇습니다. 김기춘, 홍경식, 조응천, 박관천. 그렇게 이쪽이 되겠죠. 한 편. 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 또 한 편.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정윤회와 최순실이 있다고 추측됨. 그렇죠. 네. 두 사이드의 권력 다툼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기춘 쪽에서 네. 찾아봐. 그랬더니 갖고 와서 이제 보고하기를 정윤회를 비롯한 그 밑에 있는 문고리 3인방이 십상시라고 표현을 거기서는 했죠. 네. 1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김기춘 실장을 좀 나가게 하려고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서 주거든요. 네. 그랬더니 홍경식이 그 내용을 네가 직접 보고 할래? 네. 해가지고 직접 보내요. 김기춘한테. 왜냐하면 자기가 민정수석이고 네. 실장 밑에 수석이 있고 그 밑에 비서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자기가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좀 사이즈가 큰 거야. 후달리는군요. 네. 직접 그러니까 보고하기엔. 물어보면 혼날 거 아니에요. 네. 뭘 잘 모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을 한 거지. 내가 직접 하다가 혼나는 것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하게 주는 게 낫겠다. 그리고 본인이 또 그 판단도 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대빵 맞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지. 한편으로는 뭐 소설 같은 얘기를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수 있고. 책임 내가 어떻게 질 거야? 그리고 내가 혹시 너무 엄청난 얘기인데 네, 사이즈를 보아하니 저쪽에 괜히 미운 털 박히면 그렇죠. 좀 그러니까 그럼 네가 직접 할래? 그래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조홍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홍천이 가가지고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이 내용을 쫙. 그랬더니 조홍천 당시 비서관은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네. 내용 이거. 김기춘이 어쨌든 헤게모니를 쥐고 싹 다 한번 청소를 하겠거니. 청와대를 한번 정리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4년 2월에 네. 박관천이 원대 복귀됩니다. 경찰로 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다시 가. 다시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딴에도 네. 이제 할 일을 했잖아요. 감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암행어사처럼 다 모아가지고 줬으니까 네. 이제 나 승진하겠지. 좋았어. 하고. 나를 승진시키려고 원대복귀 시키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짐을 네. 경찰 정보를 하는 파트가 있어요. 네. 남산에 정보분실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네. 자기 짐을 갖다 놔요. 네. 난 당연히 승진해서 여기 오겠지. 하고 왔는데 물 먹어요. 승진 안 됐어. 그리고 어디 도봉서인가요? 도봉서 정보과로 가요. 좌천됐네. 도봉경찰서 정보과인데 정보하는 사람들한테는 도봉서면 귀양 간다고 보면 돼요. 네, 도봉서 가면은 관내에 뭐가 없어요. 한참 달려도 밤에 가면 사람 보기 힘든 데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도봉산. 네,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저게 좋다는 얘기인 거지. 경찰의 정보를 하려면 기업들이 몰려 있거나 정관계 뭐 이런 기관들이 몰려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좀 만나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런 밀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여의도나 사대문, 서초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영등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경찰서들을 가야 거기는 그 자기 관내에 주요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정보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보고거리가 많죠. 그렇죠. 근데 도봉서 갔다는 얘기는 도봉서 누굴 만나겠어. 등산해라. 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서 자기 직감을 했겠죠. 내가 이거 쓸데없는 거 써가지고 내가 이거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2월 달에 그렇게 원대복귀가 되고요. 그 뒤에 박관천에게 조사를 했던 조응천은 2014년 4월 달에 정윤아한테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뭐 좀 깨름직하니까 안 받았겠죠. 네. 안 받았더니 이재만 비서관이 오더니 얘기를 합니다. 전화 좀 받으시죠. 뭔 전화를? 그랬더니 정윤혜 씨가 통화를 좀 하고 싶으시다는데 전화를 좀 받으시죠. 그랬더니 또 이 양반이 약간 똘끼가 있는 양반이어서 안 받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정윤혜 씨를 만나보신 적은 없죠? 예, 없어요. 만나보시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그때도 보자고 그랬는데 내가 왜 보냐고 그랬습니다. 정윤혜 씨가 보자고 한 적이 있어요? 문자로. 한번 만나자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불거졌을 때 초기에 그랬나요? 아니면? 아니, 저 청와대에 있을 때. 아. 나보고 전화로 막 했는데 안 받고 하니까 왜 안 만나냐고, 전화 안 받냐고. 정윤혜 씨가 왜 청와대 비서관을 보자고 하죠? 아니, 그때 이제 소위 말한 그 문건. 네. 문건 작성 이후니까. 그 이후에 사건이. 그리고 문건 작성을 1월 초에 했고, 네? 제가 나온 게 4월 16일이에요. 네? 그 사이에. 뭐 때문에 보자는 건 모르시고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뭐 전화 좀 받아라, 뭐, 보자. 3인방의 비서를 시켜서? 아니,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니까. 직접 문자가 왔고요? 한 번. 왜 문자 안 받냐는 거는 그 비서관을 시켜, 3인방 중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지. 아니, 문자하고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하고 받으라고. 좀 받으세요. 예. 왜 안 받으셨어요? 나 아무나 다 받습니까? 그치만, 아무나는 아니잖아요. 정윤혜 씨가
뭔가 얘기를 풀어야 될 대상 아니었나요? 아니 뭐 그 양반이 공직자도 아니고 예, 저는 공직기강 비서관이니까 뭐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좋을 일보단 뭔가 엮일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만나면 그렇게 힘이 세요? 몰라요. 2014년 4월 15일 날 네. 세월호 사고가 있기 하루 전날 네. 이 사람한테는 참 다행일 수도 있어요. 잘립니다. 그렇죠. 아예 잘렸어요? 잘렸어요. 네네. 어디 다시 뭐 검찰로 보내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 그냥 잘렸어요. 나왔어요. 네, 잘렸어요. 근데 잘린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세계일보에 기사가 예전에 난 게 있는데 청와대 내부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감찰을 쭉 청와대에서 했더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공금을 유용했다거나 네. 근무지를 이탈했다거나 금품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찰을 했더니 발견이 됐는데 그게 한 10명이 그랬는데 아무런 징계 안 받고 네. 다 왔던 곳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경찰에서 온 사람은 글로 돌아가고 뭐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세계일보에서 4월 2일 날, 4월 4일 날 이럴 때 써요. 기사를. 그랬더니 공식적인 이유는 요 문건이 유출되도록 했다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잘라버립니다. 근데 박관천은 물 먹여가지고 도봉소로 보냈죠.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지시받아가지고 조사했던 네? 조홍천은 다른 건수를 가져다가 네. 너 이거 유출 네가 책임 못 졌으니까 나가. 잘라버렸군요. 잘라버렸어요. 네. 그거 자체가 3인방이 네. 이제 자기들 뒷조사하고 다닌다는 냄새를 맡은 거죠. 맡고 이제 그런 사전에 이제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에 네. 네가 직접 보고 할래? 했던 네. 홍경식 민정수석도 거기도 교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김영한 지금 돌아가신 네. 김영한 수첩을 민정수석이 남기신. 그렇죠. 그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4월 2일 날 세계일보에서 이제 청와대 이런 내부 인사 감찰 자료가 뭐 이런 게 보도가 나왔느냐? JTBC만 한 꼭지를 받아서 쓰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이나 골프 접대를 받고도 청와대와 소속 부처 어디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와 부처 모두 스폰서 공무원을 감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기업으로부터 상품권과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혐의가 적발된 청와대 행정관 5명을 모두 원래 부처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사퇴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부처 복귀 이후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보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서로 공을 떠넘겼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비위 공무원을 원래 부처로 돌려보내는 원대 복귀 자체가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나머지 후속 조치들은 해당 부처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쪽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다시 청와대로 책임을 넘겼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당초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시킨 공무원이 단 1명이라고 밝혔지만 추가로 스폰서 공무원이 드러나면서 사실 축소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방송 뉴스에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 기억나세요? 파란색 비행기가 있었어. 파란 비행기? 파란색 비행기가 사진기를 품고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북한군의 무인 정찰기. 그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부터 네.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 서행이다 라는 기사가 도배가 되고요. 엄청난 안보의 위협이 그렇죠. 되는. 그리고 청와대 뭐 이거는 JTBC에만 한 꼭지가 보도가 되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정말 언론이 철저하게 부역하던 때군요. 그렇죠. 찾아보면서 놀랍더라고요. 야, 이거 한마디가 없어요. 야, 정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다가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라고 이제 좀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김기춘 입장에서 빙의를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보고서를. 내용이 데스킹이 된 거니까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격적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지. 이거 했다간 내가 죽을 것 같다. 네. 그 보고를 보고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쨌든 영리인을 건드리는 걸 판단을 했겠죠. 자기로서는 사실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을 하고 빠진 거죠. 그러네요. 3인방을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날아갈 얘기구나라고 판단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참 영민하다고 봐야 되는지 재빠른 거죠. 여기서는 판단 잘해야 되겠다. 명민하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함의가 있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네. 그렇죠. 자,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링의 싸움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3인방한테 조홍천, 박관천, 이 두 분이 이제 정말 거의 그로기 상태에 있는 상황이 되니까, 김기춘 실장은 조용히 이제 슬며시 나온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계속 그 상태로 이제 실장직을 유지를 했었고. 쓱 빠진 거군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둘이 붙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펀치를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심판을 존나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내려왔어, 자기는. 조용히. 그렇잖아요. 두 사람은 다 만신창이 돼서 나가고, 그렇죠. 자기는 보아하니 안 되겠으니까, 지금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조홍천 현 의원이 얘기하는 바로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3인방에다 가져다 줬다. 라고 본인은 확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같은 배를 타고 한번 가볼까요? 라고 해서 아마 브레인이 돼주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바로 다음 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없었다면 김기춘은 몇 달 내로 정리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청와대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정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듬해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이 이제 어느 정도 검찰 프레임으로 갖고 와서 정리를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2015년 2월에 이제 사퇴를 했죠.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너무 큰일이 생겨버리니까 지금은 서로 피하 구분할 거 없이 일단 뭉쳐. 김기춘 3인방 일단 뭉쳐.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덮어야 된다. 여기에 약간 합심됐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기네들 입장에서 이제 너무 불리하니까, 그렇죠. 정윤회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런 거를 따질 겨를이 지금은 없었다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고, 이 상황이 되니까 프레임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능수능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24일 날 보도하고 28일 날 청와대가 직접 고소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 등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이 국기 문란 행위이며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박 대통령은 문건의 유출 과정과 내용의 진위 등 모든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걸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방송 첫 오프닝 할 때 2014년 11월에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을 터뜨린 걸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시점을 다시 돌아가보면 2014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저희가 한참 얘기했던 청와대 내부에 문건이 만들어졌던 과정과 박관천, 조홍천이 날아간 시점과 2014년 4월입니다. 그죠? 2013년 말부터 해서 4월까지. 뭐 상반기. 4월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까지는 6개월이 더 있는 거네요. 반년이 더 있어요. 그죠? 네. 반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도 몰랐고 네. 그 사이에 2013년 말부터 그런 암투가 시작돼가지고 조사가 하고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했다가 잘리고 나가고 막 문책을 당하고 그 와중에 김기춘은 잘 보고 줄 서고 막 이러고 있다가 세월호 사고가 뻥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사건들은 청와대 내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일어났던 거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아무도 몰랐던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쭉 시간이 지나가다가 11월 달이 돼서야
세계일보가 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문건의 존재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건은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이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기까지의 어떤 동인이 되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문건이 유출되고 이렇게 됐는지, 그 안에서 이제 권력투쟁의 산물로 문건이 유출되고 세계일보에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세계일보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 4월 달이거든요. 청와대 행정관들이 뭐 문제가 있는데 감찰을 받았는데 그냥 돌아갔더라 이런 게 4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박한천도 잘리고 조홍천도 곧 조홍천도 곧 날아갈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으니까 이거를 언론에다가 이렇게 믿을 만한 애들한테 좀 줘서 거기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되치기를 시도할 카드였던 거군요. 그러니까 1대1로 소위 이제 다이다이로 붙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정말 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 통해서 되치기를 시도하려고 했던 게 이제 정윤회 문건 보도의 생산 경위로 이해하시면 되죠. 흥미진진해집니다. 권력의 암투로 인해서 문건 자체가 생성되었고 문건의 탄생 자체도 권력 투쟁이었잖아요. 그 문건이 어떻게 전달되고 이런 내용들이 뒷얘기들이 또 있으니까요. 요거는 저희가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면 또 들으시다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니까. 먹으면 체해.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후루룩 이렇게 급작스럽게 감질만 나게 하이라이트로 곧 가겠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